자, 우리 구 쪽을 한번 봐요. 행정계획. 행정계획 등 이렇게 나오죠? 네. 자, 행정계획과의 관계 이렇게 나와요. 행정계획과의 관계. 보면은, 요거 이제 행정계획과의 관계 별표 하나 딱 쳐놓고, 이게 행정계획에 있어서 큰 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요걸 잘 이해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요거 한 지문씩 또 출제가 되니까, 지문으로. 자, 1번. 도시군 계획은 네모 딱 엮어야죠. 도시군 계획은.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도시군에 대해서 수립되는 계획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 자,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이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그래, 그 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도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예.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을 단위로 해서 이게 수립된다 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끝나죠? 기본이 된다. 네모였고 별표 조그맣게 칩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는 거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우리만 강남구면 특별 뭐 구로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인천광역시 연수구만 뭐 따로 뭐 계획을 세워 수립하겠다는 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남구청장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충돌이 일어나면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무시해버려요. 그런 이유가 바로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박원순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 단위로 수립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 전체를 보고서 각종 도시군 계획이 수립된다라는 걸 이해를 좀 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타 법률에 따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본이 된다는 말은 해석을 밑그림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시군을 단위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불당지구를 개발해야 되겠다 하면 벌써 도시군의 밑그림에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 땅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야, 이게. 그래서 되는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전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자기 청남대 있고 대청호 주변 같은 경우는 보전 목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각종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전 목적으로 해서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데 지정을 해야 될 거고. 우리 도시개발하자 뭐 이렇게 되어지면 도시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도시군 계획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때 기본이 된다는 말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밑그림이 된다. 이렇게 되죠. 요걸 갖다가 우선한다로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선한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보다 뭐 우선한다 해버리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치고 들어오들 못해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밑그림이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걸 꼭 잡고, 기본이 된다.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딱 시작돼요. 그러면 끝나는 말이 뭘로 끝나야 된다? 기본이 된다. 이렇게 다 끝나야 돼. 밑그림이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선한다 해버리면 안 돼요. 우선한다 써놓고 X. 자, 2번 갑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은 밑줄 그어놓고 국가계획 밑줄 그어요. 어느 게 하위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이 하위계획이고, 상위계획이 국가계획이죠. 그래서 하위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항상 이렇게 걸립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즉 하위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 상위 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상위 계획 우선의 원칙으로 갑니다. 항상. 반드시 상위 계획을 가지고 우선한다로 끝나야지 하위 계획을 가지고 흔들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상위 계획인 국가 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위 계획이 무효다 이런 말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 3번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고 수립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계획은 아니죠. 네.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서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네.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야. 최초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곳이 이 법조문이 생기면서 6곳에 들어갑니다. 전국도 다 지정되는 게 아니고.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때만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자, 이 말은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렇게 걸리죠?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 하위 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상위 계획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하위 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 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 계획 우선 원칙으로 갑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에 딱 걸립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게 뭐 무효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 이런 내용으로 나오면 큰일 나요. 네. 자,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 하위 계획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상위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한다로 항상 끝나줘야 됩니다. 그거 잡아주시고. 자, 밑줄 그어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는 거. 상위계획 우선 원칙이죠. 자, 4번 갑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군수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관할구역에 대하여, 이 말은 도시군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죠. 특별시부터 시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 밑줄 그어요. 이거 반대되는 말은 뭐다? 종합계획.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이죠. 낱개별 계획과 반대되는 말이 종합계획입니다. 자, 낱개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하면 틀리죠? 종합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집행하는 계획이에요. 종합이다 하면 비구수적 행정계획이거든요. 종합 이런 말이 들어가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돼야 돼? 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돼야 돼?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돼야 한다. 왜? 가로 열고 종합계획 이렇게 써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니까 낱개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말 꼭 잡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밑에 광역계획권 들어갑니다. 자, 광역계획권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도지사 네모일 거예요.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이렇게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이렇게 지정하는 게 있죠. 요렇게 해서 투가 나오고 요렇게 해서 투가 나온다. 그래서 투 이렇게 되죠. 이렇게 투, 이렇게 또 투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티귿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티귿으로 시작하는 게 토투로서 특별하다 이렇게 되죠. 토투로서 특별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옳지. 투기 과열지구. 특별 옳지. 특별 건축구역. 뭐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요 정도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 즉 도시군이죠. 이 도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킨다. 공간구조 하면은 가장 큰 게 교통축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문에 따라 인접해야 됩니다. 이게 떨어져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인접한이 키워드예요. 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인접한 동그라미 치고. 자, 둘리상, 광역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둘리상 밑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도시, 군이죠. 관할구역의 전부 밑줄, 일부 밑줄. 전부를 대상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 하면 또 틀립니다.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1호와 2호 나옵니다. 묶어서 별표 쳐야 돼요. 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다. 시도에 걸쳤다는 거. 도도에 걸칠 수도 있겠죠. 세종시하고 대전광역시에 걸칠 수도 있습니다. 세종시하고 대전광역시. 이것도 시도에 걸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걸쳤을 때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다. 도내에 있다. 밑줄 그어요. 도지사가 지정하죠. 도에. 시군에 걸쳐 있는 겁니다. 도내에서. 자, 도지사. 이렇게 되죠. 자, 지정 절차. 지정 절차. 지정 절차. 자, 정리 들어가요. 정리. 구역 지정 절차. 구역 지정 절차. 우리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도시지역, 상업지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뭐 주거지역을 지정한다, 상업지역을 지정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지정해요? 어떻게 지정한대요? 맨날 한 게 이건데 맨날 처음에 나 미치겠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니까. 입안에서 결정고시 절차 가야 돼. 우리 미관지구를 지정하려고 그래요. 경관지구를 지정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니까 이게. 우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응?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지정해요? 그렇다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간다니까. 이걸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용도지구라고 그래요. 용도구역이잖아요.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고시 간다니까요. 내용 아시겠어요? 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어떻게 지정해요? 그래. 입주기재 최소 구역 어떻게 지정해요? 그렇단 말이오.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원칙 배운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원칙 이렇게 다 지정한다. 원칙 이렇게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개발밀도 관리구역 어떻게 지정하는 거냐? 기반시설 부담구역 어떻게 지정하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떻게 지정하는 거냐 하는 거야. 그죠? 예외야 이제. 이게 아니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으로 결정조사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예외. 어떤 구역을 지정할 때 반드시 뭐 거치자? 옳지, 심의 거치자. 이렇게 거쳐서 하는 거예요. 심의 거치. 지정하는 거. 심의 거치 지정한다. 원칙. 예외 중에서도 이게 원칙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예외 중에서 또 예외. 어떤 구역 지정하는데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치는 게 있다. 큰 틀 이해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세 가지. 옳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야. 옳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요? 지정이요? 옳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옳지. 재지정. 다시 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이렇게 가지. 재지정이 이렇게 가는 거고. 내용 이해 가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가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렇게 지정하겠지. 분양가 상한제 조용지역 이렇게 지정하겠죠. 투기과열지구도 이렇게 지정할 거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예외 1번. 예외 2번.
나 이거 다 끝맞춰버리니까 잘 틀 잡아야지. 나 틀 안 잡으면 안 돼. 도시개발구역을 어떻게 지정하는 거냐 하는 거야. 정비구역을 어떻게 지정하는 거냐 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 어디에서? 도시개발법에서 할 겁니다. 도시개발법에서 규율해 놓고 있어요. 에서 지정 절차를 규율합니다. 지정 절차를 갖다가 규율해 놓고 있다. 정비가 어떻게 지정하느냐? 도시부 주관경 정비법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 지정 절차를 규율합니다. 이건 이제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공부할 겁니다. 이 정도. 끝났다. 시험 문제 맞춰야 된다, 이제. 자, 지정 절차 봐요. 자, 광역기획권의 지정 절차는 지금 요거네요, 그러면. 광역기획권 이거니까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치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지정 절차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정 변경 관계 시도지사 행정청입니다.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네모 의견 청취하고 중앙도시기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에 동그라미 딱 치고 하급행정청의 의견도 듣고 심의 거치자. 의견 청취 후 심의 거친다. 내용 됐어요? 네. 의견 청취 후 심의 거친다. 내용 됐다. 자, 2번 참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또 의견 청취 후 심의 거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 밑줄. 의견을 들은 후 네모 엮어야 돼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 조심해 주시고, 이게 지금 개정법률인데 그 전에는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장관이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렇게 의견을 좀 청취하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의견을 들은 후. 자, 지방도시기준의 심의 동그라미 딱 쳐. 결론적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장들의 의견을 듣고서 심의 거친다.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광역기획권 지정은 이렇게 의견 청취, 행정청의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쳐 지정한다 하더라. 이걸 잡아야 돼요. 내용 됐어요? 네. 광역기획권 지정할 때 의견 청취를 별도로 할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그런 내용으로 나오면 틀리고 의견 청취 절차가 있구나. 뭐 요 정도. 자, 3번. 그건 지정했으면 통보해야 돼. 그냥 말아버려야 돼. 통보해야 돼. 그래, 통보하자. 이렇게 되지. 자, 국토교통장관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정권자는.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 하급행정청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 밑줄만 그어요. 자,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은 정의가 뭐였죠?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이 광역도시계획 지금 들어갈 건데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이에요? 옳지.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한번 공부를 한 거야. 이렇게. 광역계획권. 자, 광역계획권. 여기에 대한 이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 꼭 잡아야 돼. 그럼 광역계획권 뭐냐? 광역계획권이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 묶는 거야. 묶는 작업을 해 들어가는 거지. A라는 도시, B라는 도시군, C라는 도시군이 있으면 이걸 묶는 작업을 해 들어가는 거. 묶자. 묶자. 반드시 인접해야 돼요. 인접한 둘 이상의 이 도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C라는 행정구역 전부, B라는 도시군 행정구역 전부, A라는 행정구역 전부입니다. 이렇게 관할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묶을 수도 있고, 자, 여주, 이천, 청평, 가평에서 녹지 충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환경 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A라는 도시군의 일부, B라는 도시군의 일부, C라는 도시군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1번. 따라서 광역기획권은 반드시 관할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요걸 이렇게 지정해요. 지정할 때는 지정 절차가 그냥 심의 거친다, 의견 청취 후 심의 거친다. 옳지. 이 절차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내에 있다 이렇게 되지면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야. 도내에 있다 하면 도내에서. 근데 이게 이제 시도에 걸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도에 걸쳤다. 시도에 걸쳤다는 얘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쳐도 시도에 걸친 거거든. 내용 이해 가요? 네. 그럼 정부에서 해야지 이런 거. 그치?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과 있는 거 공부할 게 뭐 있어? 맨날 처음이요? 광역계획권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단독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OX. 뭐가 O요? 미치겠어. 특별시, 광역시 이런 걸 둘 이상 묶어야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러니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없다니까. 참말로. 그런 걸 둘 이상 묶어야 된다니까. 눈을 안 맞춰야지 내가. 눈을 맞추면 내가 어디 진도는 나가야 되겠고 눈을 보면은 또 모르고 있고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지? 악인 상태에서 진행을 시킬 수가 없잖아. 선이라면 내가 무지지만 참말로 눈을 안 맞춰야 돼. 어느 날 갑자기 복도를 보고 알겠어요?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특별시, 광역시 이런 걸 둘 이상 묶어야 된다니까. 군까지 합해서. 그런 걸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러지. 특별시 하나 가지고 어떻게 묶어? 하나인데. 도시군이란 정의를 그러니까 알아야 돼. 도시군이 뭐냐면 특별시부터 군까지라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이 그 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각종. 그 다음에 예산군에서 예산군수가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여기 뭐 대전 광역시장이 좀 더 크다고 해서 뭐 거기에서 해주고 그런 거 없다고. 그 도시군을 꼭 잡아야 된다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광역도시 계획파요. 수립권자 나오죠? 네. 수립권자. 네모 딱 엮고 이 수립권자 별표 치고 이거 잡아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승인 절차 오른쪽 한번 봐요. 5번 동그라미 5번 승인 절차 이렇게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여기에 수립 절차하고 승인 절차가 있어. 광역도시 계획이다.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해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말이죠. 이건 방향과 틀을 제시합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그래요.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표현하죠. 비구속적 계획은 항상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항상 이런 형태로 떠요. 방향 틀을 제시합니다.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청사진 계획이야. 우리 주민에 있어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것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진 않는다. 따라오도록 하게 하진 않는다. 구속한다라는 말이니. 자, 그래서 이게 행정청과 이것 가지고는 다툼을 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서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반드시 이렇게 수립하는 절차와 이렇게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수립하기에 앞서 이게 승인권자한테 승인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수립, 승인 이런 형태로 걸려. 자, 수립은 수립권자가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확정 짓는다는 걸 꼭 인정을 해 주셔야 돼. 기억을 해 주시고, 이 승인이라는 것 자체는 수립권자가 이 확정 지은 내용 자체를 직권 상급 행정청에서 인정한 것을 승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승인권자가 내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이게 바로 입안하고 차이점이야. 수립하고 차이점. 입안에서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거. 자, 거기에 시장군수 공동, 시도지사 공동 이렇게 나오죠? 1, 2번? 딱 묶어놓고 원칙 이렇게 써야지.
자,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광역기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다. 이렇게 나오죠? 자, 광역기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누가 수립한다고? 시도지사가 수립한다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갈 때 이걸 꼭 잡자 그랬어요. 이걸 잡아야 돼.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사이에는 반드시 삼각관계도 있다는 걸 꼭 잡아야 됩니다. 이 삼각관계. 이거 꼭 잡아야 돼. 삼각관계. 삼각관계도 있다. 이걸 잡아야 돼. 이걸 떠올려야 돼. 이거 안 떠올리면 절대 안 돼요.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가 있어요. 지정하는 자. 이 지정하는 자고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합니다. 지정했기 때문에 수립판을 갖다가 누가 하느냐면 직근 하급행정청에서 수립을 해요. 그 내용을 보고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걸려. 이거 꼭 잡아야 돼. 삼각관계 있는 거.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승인권자 동일하다. 수립권자 직근 하급행정청이다. 잘 보세요. 도지사가 지정한다. 도내에 있지. 예산군 그 다음에 천안시, 아산시에 있다고. 이렇게 되면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도지사가 승인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시도에 걸쳤다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시도지사, 시도에 걸쳤다는 시도지사 아니야.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받는 거야. 이거 꼭 잡아야 돼, 이 내용. 자,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하면 시장군수가 수립합니다. 이렇게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같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직근 상급행정청한테 인정받는 거니까. 자, 시도에 걸쳤다.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되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원칙적인 틀이야. 원칙적인 틀. 봐요. 도지사, 시장군수,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 시도지사, 장관. 잘 봅니다. 광역기획권이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요. 걸쳐 있다. 그런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수립한다라고 딱 끝나. 그러면 그 앞에 누가 수립한다라고 나와야 돼? 다시 한번 맞출 수 있어? 너무 빨랐어? 그럼 테이 늘어진 걸로 하지 뭐. 봐봐. 광역기획권이 시도에 걸쳤다. 이렇게 딱 출발돼. 근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누가 수립한다라고 딱 끝나. 그러면 거기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수립한다 앞에. 그렇지. 시도지사가 수립한다라고 끝나야 돼. 수립한다. 이거야. 광역도시계획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가. 광역기획권이 시도 관할구역에 걸쳤다. 딱 출발해. 근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누구누가 지정한다라고 딱 끝나. 누구야? 그래. 지정한다는 건 이거야. 광역기획권의 지정이라고. 이게 아니란 말이요. 주소를 잘 찾아가야 돼. 왜 그런다냐? 나도 성깔 있지. 참말로 맞아야 돼. 다시 가, 다시. 응? 기차표 가지고 있으면 저기 천안역으로 가야지. 고속버스 표 가지고 있으면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야 되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고. 잘 봐요. 광역계획권이 도에 있어. 도. 관할구역 내에 있다고. 도에. 이렇게 딱 출발해. 그런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지정한다라고 딱 끝나. 누구야? 도지사. 그래, 도지사야. 다시 가.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 이렇게. 그런데 끝나는 말을 보니까 수립한다라고 딱 끝나. 그렇단 말이요. 수립한다는 말이 이 말이요. 이거 지정한다는 말이 이거고. 여기까지만 광역계획권에 관한 내용이고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이잖아. 내용 이해 가요? 그거 구분하면 되지. 그걸 왜 구분을 못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과 4번 봐요. 3번, 4번 나오죠? 묶어놓고 3, 4번.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나와?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라고 딱 써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예외야. 원칙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부터 예외로 가는 거야. 이게 다 예외야. 잘 봐요.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돼. 그리고 도지사의 승인이고 원칙적인 이틀이라고. 장관이 수립했다 이렇게 되면 시도지사, 장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지사가 지정했는데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건 자기가 직접 지정권자가 수립하기 때문에 자기가 승인권자이기도 하죠. 따라서 직접 자기가 수립한 이 내용은 이게 없어.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키워드가 뭐냐, 이게 이 부분이거든. 그럼 키포인트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도지사가 단독으로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이 뜬다고. 그러면 틀린다니까. 왜? 자기가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하기 때문에 승인이 없어. 자기가 승인권자야.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해. 아시겠어요? 그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때 도지사가 수립하느냐? 봐봐. 도지사가 지정하면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돼. 이걸 안 해. 이 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수립까지 이 기한이 3년이야. 3년. 실효사유, 해제사유는 없고 3년 내 시장군수가 수립을 안 해. 이걸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되면 내가 지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수립하려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정권자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수립을 하는 거야. 이게 내용 이해 가요? 그 내용이 3년 내 뭐가 없다고 나와. 거기에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그 밑에 것 중에 밑줄 긋고 별표,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밑줄 긋고 별표. 시험문제 나오면 그게 나와. 이제 시장군수 협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그냥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할 수도 있어. 우리가 시장군수가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도지사가 지정하면 우리가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지사님의 지정 목적을 정확히 해뚫을 수 없으니까 그냥 도지사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즉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도지사가 단독 수립 들어갈 수가 있어. 이때는 승인 절차 없다는 걸 꼭 잡아야 돼. 중요하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마찬가지죠. 다시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면 시도지사가 수립해. 이렇게. 이게 원칙적인 틀이라고, 폼이야. 그런데 이 시도지사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기한이 3년이라고. 3년 내에 수립을 안 한다는 얘기야. 승인 신청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내가 지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할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 하나, 청주국제공항 하나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국가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거든. 국가계획이다 딱 들어가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잡는 거. 거기 국가계획 밑줄 한번 그어야죠. 나오죠? 그 내용이야. 자, 요거는 이제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과 6번 나와요? 그건 지정권자 플러스 수립권자라고 써놔야 돼. 같이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와 수립권자가 같이. 그래서 지정권자와 수립권자가 같이 하는 경우 도지사 플러스 시장군수,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시장군수거든. 공동으로 들어가고, 국토교통부 장관 플러스 시도지사 공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타 필요시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필요시에 지정권자와 수립권자가 같이 할 수 있다고. 필요하다 하면 또 요청이 들어오면 또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돼. 이렇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지금 승인권자가 없다는 거 조심해야 돼. 자기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그래. 중요하다. 강조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우리가 여기에 공항 하나 설치하자 하면 여기는 좋아하고 여기는 싫어하고, 여기에 화장장 설치하자면 여기는 싫어하고 여기는 또 좋아한다고. 그래, 님비시설과 핀피시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같이 수립하는데 이게 협의가 잘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지. 협의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공청회 개최하는 경우도 쌈박질하고 마이크 뽑고 난리야. 그래서 구분 개최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거야. 니네들은 니네들끼리 개최하고 저기는 저끼리 개최하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협의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공동으로 수립할 때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 여기서는 다른 말 걸리면 큰일 나. 뭐 강제적으로 위에 상급 행정청이 직접 지정한다는 거나 또는 협의해서 정하자는 거나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조정 신청으로 가. 도지사에게 시장군수가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한다에 딱 걸립니다.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겠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이야. 옳지. 이렇게 가지. 국대통령 장관에게 조정 신청으로 가는 거야. 중요한 내용이야. 이 내용을 어떻게 바꾸냐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도지사가 수립할 자를 정한다. 땡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방향 잡는 거 끝까지 자기네들이 잡아줘야 돼. 여기 화장장 설치하는데 이거 제휴시켜버리고 이자들이 수립하도록 만들자고요? 말이 돼 이게? 반드시 조정 신청으로 가는 거야 이게. 이 내용이 중요하다. 이 조정 신청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예전에. 그 다음에 이게 시험 문제가 안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우리 처음에 이거 봐봐요. 지정권자와 수립권자, 직권 상급 행정처가 하급 행정청이라고 이렇게 같이 할 때는 원활한 수립을 갖다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를 둔다는 말이 여기에 있었거든.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 협의를 둘 수 있다는 말이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만 있었다고.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됐어. 조정 신청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조정 신청 오는 걸 미리 막겠다는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군수 공동, 시도의사 공동 때도 협의 거치자 이런 내용이 있어. 협의를 둘 수 있다는 내용.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단독으로 수립하는 도지사나 국토교통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할 때만 협의라는 말이 등장이 안 해. 나머지는 다 등장한다는 걸 잡아야 돼. 따라 시험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는 도지사는 원활한 수립을 위해서 광역도시계획 협의를 둘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리는 거야.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법이 개정됐어. 그렇게. 그 내용이 지금 보면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광역도시계획 조정이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을 보는 거 조정 동그라미 칩니다. 조정. 자 조정. 1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반드시 공동으로만 해버리면 또 틀려요. 단독으로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응?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한다. 이 내용이죠. 2번 국토교통장관, 도지사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 권고에 밑줄 그어요.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시험 문제는 직접 조정할 수는 없다라고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자, 3번 갑니다. 국토교통장관, 도지사는 조정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할 때는 그냥 조정한다, 단독 조정한다, 심의 거쳐 조정한다. 그렇지. 우리 전문가들의 각종 합의제 행정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돼. 자, 심의를 거쳐 밑줄 긋습니다. 조정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심의 거쳐 조정한다. 도시계획위원회와 협의 거쳐 조정한다. 미친 척하고 그렇게 내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면 우리가 못 맞춰. 어디 같은 애인지 못 고른다고. 그러면 이제 피켓 들고 싸워야지 가서. 그런 거 시험 문제 내냐고. 자, 오른쪽 위에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쭉 밑줄 한번 꺼요. 조정 결과는 반영하자, 반영할 필요 없다. 반영하자. 자, 광역도시계획의 협의 구성이란 말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밑줄 그어요. 협의. 자, 밑에 수립 절차 가겠습니다. 자, 수립 절차. 자, 봐요.
지금부터 하는 건 지금 수립 절차를 얘기하는 거지 승인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수립 절차 한번 볼까요? 자,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 수립하는 자는 미리 여기에 가지가 몇 가지 쳐진다? 세 가지 쳐진다. 삼지청 잡아야 돼. 포크, 사과를 포크. 사과를 폭 집어 먹는다고 해서 포크인가? 안 했어야지. 하고 싶지도 않았어. 기초조사 한다. 그 다음에 공청회 한다. 그 다음에 옳지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의견 청취한다. 여기에 공 하나 설치하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통 뭐 전부 다 조사 안 할 거야. 해야지. 공항 설치를 결정이 되어지면 측량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돼. 그래 양양공항이 이게 제대로 이게 저기 뭐야 이게 안 돼가지고 그때 강릉에 있었을 때는 뭐 그래도 강릉 인구들이 좀 이태니까 타고 다녔었는데 양양으로 옮겨버리면 양양은 속초하고 강릉하고 사이에 있는 거거든. 참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아무튼 정책 하는 놈들이 잘해야지 말이야. 그 표 좀 얻기 위해서 그래. 양쪽 다 얻기 위해서 그래. 쓰겠어. 이번에 뭐 세종시에 무슨 놈의 뭐 KTX 역 설치하자고 또 뉴스 나오는 거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뭐 정확히 제가 세종시에 사니까 세종시 역 설치할 곳은 없어요. 자 봐봐. 이게 세종시인데 세종시는 지금 오송역을 이용합니다. 오송역을 이용하고 공주역을 이용하거든요. 남공주역, 공주역. 여기 KTX를 깔자는 얘기야. 그러면 세종시에 뭐 무슨 역이 있냐면 부강이 있어요. 부강역이 있는데 부강은 원래 청원군이었거든요. 세종시 청사에서 여기까지 가나 여기까지 가나 비슷하다니까. 뭐 설치하면 뭐해 또. 아니, 설치하려면 여기다 설치하지. 여기다가 가운데 천안처럼. 이런 것도 아니라니까. 여기다가 설치하면 여기서 오나 여기 오나 똑같다니까. 여기가 조금 멀긴 한데 너무 조금 과장은 했지만. 뭐야 정치.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세종시에 뭐 설치한다 그러니까 또 에?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공약들 보면은 참 정말 네 여기에다가 설치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좋지. 잘 뽑아야 돼. 잘 뽑아. 다 조사해야 된다. 조사 않고 하면 난공주역 같이 그런데 KTX 몇 명이야? 하루에 20명도 안 돼. 이제 그게 쓰겠어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진짜. 그리고 맨날 돈 없다 그러고. 아이고. 에이, 우리 스님들은 열심히 해서 내년부터 돈 많이 벌어. 그래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봐요. 기초조사 하자.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돼. 공청회도 의견 듣고 의견투지도 의견 듣죠? 이게 어떻게 틀리는 거냐 하는 거야. 요걸 외부적 행정 절차라 그래. 이걸 내부적 행정 절차라 그러고. 그럼 봐봐. 이 행정청만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 이걸 계획 고권의 원칙이라 그래. 행정청만이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이게. 따라서 안팎으로 의견을 듣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공청회는 행정청이 아닌 자들의 의견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어디에서 듣냐면 공청회 쪽에서 듣는 거야. 여기서 듣는다 하면 틀려 이게. 그러면 요거는 행정청 내부 안 식구들의 의견을 듣는 거라고. 그래서 안팎으로 의견 듣자 이런 내용이야 이게. 이걸 외부적 행정 절차, 내부적 행정 절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청회 쪽은 행정청이 아닌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전문가가. 공청회 공람 나오면 큰 틀로 14일 이렇게 잡아가. 공청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겠죠. 공청회 개최한다고. 공청회 이렇게 돼 있어. 공청회 쓰라니까 이렇게 쓰고 앉았어. 공청회 쓰라니까. 뭐야 그러니까 공청회. 이걸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썼나 그랬더니까 이게 14획이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그래서 14일이요 이게. 공청회 공람 나오면 무조건 14일이요. 연구 많이 했어? 이것도 옛날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개그는 말이죠. 제 개그는 마지막까지 가. 9월달 뒤도 새로운 개그가 나와. 똑같은 개그 없음. 똑같은 개그 하면 똑같은 개그 하는지 알거든. 내용은 모르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는 정확히 우리 책에는 이 구분이 안 돼 있어. 근데 이 내용이야. 시장 군수 갈 때는 시군 의회에 있어서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 갈 때는 시도 의의를 들어요.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직권 하급 행정청인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듣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떤 시험 문제가 떴느냐?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요. 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하기에 앞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자 그래서 OX, XG. 이게 승인 절차가 아니고 이게 수립 절차라고. 이자가 수립권자가 듣는 거야, 이런 건. 수립하는 자는 이걸 하자, 의견을 청취하자 안 맞는 거고. 내용 이해 가요? 그렇게 썼어. 자, 요때 여자들이 이제 의견 제시할 때는 이게 이제 30일 이내. 무조건 30일 이내만 나와. 30일만 나와. 30일. 의견 제시하자 이렇게 나와. 30. 그러면 여기 이제 도지사가 이제 시장군수의 시군에 있는 의회 의견을 어떻게 듣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듣느냐? 이렇게 됐을 때 이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한테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갖다가 송부해버리면 이자들이 들어서 다시 제출해주는 송부에 의한 간접적 의견 청취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하는 것은 이렇게 수립 절차라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수립권자가 수립을 이제 하려면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 절차에 해당이 되어지는 건데, 요거야. 요거 이제 승인권자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권자는 뭘 해야 되느냐? 요 절차는 이제 승인 절차지, 이 절차는 수립 절차고,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친다 하는 내용. 자, 하트 모양 2개. 협심증 떠올려야 돼요. 그냥 그린 거 아니요. 협심증. 이게 뒤바뀌어서 초창기에는 나왔다고. 심의 거치고 협의 거치자. 땡.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야 돼. 협심증. 이렇게 잡아야 돼. 자, 도지사다. 관계행정기관의 참과 협의 거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참과 협의 거친다. 도지사 갈 때는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때는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친다. 이렇게 되겠죠. 자, 협의 요청을 받은 자가 키를 가지고 있는 자요. 환경 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 때는 환경부 장관이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때 전문가들이라고. 그래서 이자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돼. 그 의견 제시가 30일 이내죠.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자 이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승인권자는 자기가 내용을 확정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야 돼. 송부해야 된다. 그래서 협의 요청을 받은 자가 원칙적인 수립권자한테 안을 송부하게 되어지면 이 내용이 중요해요. 또 이 내용. 자, 이 송부를 받아서 시장군수는 시군, 시도의사는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공고를 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게 한다 해서 딱 끝납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자, 포인트가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봐요. 승인권자가 오픈시키는 게 아니라고. 필승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행정기획이 수립됐을 때, 구역 지정 등이 됐을 때는 반드시 오픈을 시켜야 돼. 대의적으로. 행정청 내부에서만 결정돼버리고 이게 오픈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오픈을 시키는데 이 승인권자가 오픈을 안 시키고 이 수립권자가 오픈시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거 나오면 또 다 틀려. 봐봐.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는 도의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를 하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는 관보에 공고하여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면 틀려버린다고. 이게 중요하다. 그게 포인트. 자, 2문제 맞췄어요. 용어의 정의에서 1문제하고 광역도시계획에서 1문제, 2문제 맞췄어요. 이제 38문제만 찾아가면 됩니다. 진짜요? 지금 38문제 남았어요. 이제 잡을 거예요. 동지법까지. 38문제만 잡으면 된다. 어떻게 분위기가 너나 잡으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립 절차 봐요. 11점. 자, 수립 절차를 보면 1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자, 밑줄 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그어요. 이자가 이거라고. 자, 여기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하면 여기에 수립권자를 다 거기에다가 나열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니까. 그치? 그래서 수립권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해석한다?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끝에.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의무적 기초조사라고 써놓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어떤 절차의 생략은 효력 발생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거든요. 기초조사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2번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그어야죠.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누구예요? 수립권자는. 그렇습니다.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자, 주민 밑줄 관계 전문가 밑줄 그었습니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은 공청회 쪽이에요, 의견 정치 쪽이에요? 공청회 쪽입니다.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도 나왔다.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면 반영하죠. 근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모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OX. 이제 그런 식의 문제 안 나와. 무조건 다 반영하면 어떡하라고요. 타당할 때만 반영합니다. 자, 3번에 보면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군의회, 시도의회,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말 나와요. 네. 자,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그어놓고 원칙적 수립권자라고 써야 됩니다. 원칙적 수립권자는 이렇게 되죠.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밑에 있는 하급 행정청에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자라고 나오고 있죠. 이해하고. 자, 4번. 시 또는 군의회와 관계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죠. 30일 이내 밑줄 시도의사, 시장 군수의 의견 제시하자. 무조건 30일만 나온다. 잡아갑니다. 공청회만 14일에 한번 나와요. 승인 절차 봅시다. 1번의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시장군수 밑줄 도지사의 승인, 도지사 승인 네모에 꺼놓습니다. 받아야죠. 자, 시도지사는 밑줄 그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장관의 승인 네모에 꺼야죠. 받아야 한다. 내용 됐어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쳤어요? 다만. 자, 밑줄 그어요.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와 자, 시장군수가 협의회를 거쳐 요청하여 단독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 뜻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이거야 이거. 이게 도지사하고 시장군수 같이 하는 거 이 부분 있지? 이거 국토교통부 승인 없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 이게 협의 거쳐서 단독으로 이게 수립하는 거야 이거. 이게 없다. 이것도 없다. 지네들이 전부 다 승인권자니까 없다. 그 내용이야. 자, 이번에 협의심의 밑줄 긋습니다.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치다. 뭐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 중요하고 3번 가겠습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밑줄 그어야 돼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넘어갑니다. 12쪽 갑니다. 자, 4번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를 송부해야 하며 자, 밑줄 긋습니다. 밑줄 긋고 별표 쳐야 돼요. 관계서를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그 내용 이제 수립권자가 오픈을 시키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 나와야지. 승인권자가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게 하자면 안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하다.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